4월 19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 대부분 안정감 있게 흘러갔고 또 비노조 선수들이 유리한 경주 펼쳐 나갔습니다. 12경주를 제외하고는 김민철이 우승한 경주를 제외하고는 비노조 선수들이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9라운드하고 10라운드하고 11라운드는 다소 좀 접전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안정감 있게 흘러갔습니다만 금일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지올른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천호성, 윤우신, 이송록, 정민성,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천호성, 윤우신, 이성록, 정민석,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심 가지는 몇몇 인터벌 내용만 살펴보면 천호성, 조용현, 김지훈, 손동진, 박훈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럭 빠르게 나갔었던 천호성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성록, 배준호, 명경민, 백유태, 수성팀 선수들이 협권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성록이 주도했습니다. 끝까지 주드럭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석, 남승호, 주석진, 심상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민석이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석진은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호성, 윤우신, 이성록, 정민석,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라인 맞대결로 대부분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한쪽 라인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윤영구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2주 전 결승전까지 우승하면서 자신감 얻고 있는 윤형구 희속 자체가 달라졌어요. 과연 윤영구 입장에서는 김재영과 완벽한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0라운드 때 김재영이 방극상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방극산이 힘을 쓰면 김재영이 넘어설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방극산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김준일이 힘을 썼습니다. 방극산이 몰고 가다 보니까 김재영이 취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얼마 전 김재영이 윤영구 상대로 직선 취입이 나왔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윤영구가 자칫 타이밍 재지 않고 좀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재영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김재영 두 선수는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영구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장 쪽에 윤영구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구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재영 깨끗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취입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교가 원체 노련하다는 점 전일 올 시즌 첫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교가 몸싸움에 능한 후미권 공략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윤영구를 상대로 이교가 받아가면 김재영 털어내게 된다면 윤영구의 뒷자리 꽤 찰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영구하고 이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영구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윤영구하고 이교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구의 기량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빨래줄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김현 전일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재영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게 된다면 이교가 쫓아가지 못하기만 하게 된다면 김현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에서 비노조 완승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윤영구가 동기생 김재영 달고 쏘면 두 선수의 22기 동기생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김태호가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이성용 가격이 잡히다 보니까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9기 넘버 3 김태호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성식, 김명래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도 선행감이 나쁘진 않아요. 전일에서 다시 만난 박훈재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태호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가 우성식 달고 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호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태호 급격하게 시속이 떨어졌습니다. 우성식도 2주 전 일요경주 때 차가 나왔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민석이 힘을 쓰고 김태호가 정민석만 넘어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호하고 정민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민석을 지켜줄 리는 없죠.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성식과 협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김태호하고 정민석의 버티기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래도 우성식만 따라 나서게 된다면 김태호가 정민석을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김영래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야 정민석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정민석이 힘을 쓰고 박훈재가 막혀 나갔을 때 김태호가 박훈재 견제 밀려나면서 고전하게 된다면 정민석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정민석하고 박훈재 협공이 실패한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노련한 박훈재가 정민석의 뒤로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노조선들의 완승 가능성이죠. 일본과 그 정민석과 박훈재 동반 입장 쪽에 정민석과 박훈재 동반 입장 쪽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호 뒷자리 막혀 나갈 수 있는 우성식이 라인전 안에서 쫓아가면 정민석과 우성식의 동반 입상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정민석과 박훈재 동반 입상입니다. 정민석과 우성식의 동반 입상 정도는 김태호가 정민석과 힘 대결해서 퍼지게 된다면 노래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화끈하게 힘을 쓰면 우성식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힘을 썼는데 정민석이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호이긴 합니다만 넘버 3입니다. 시속감 괜찮아요. 젊다는 점에서 주드럭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차연 과연 박종태, 류근철 활이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박종태 마크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됩니다. 류근철은 부상 이후 올 시즌 첫 출전이죠. 전일 마크를 놓쳤어요. 금일은 때릴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차연이 박종태라든지 류근철을 상대로 승부 타임 짧게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중국이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고 선호성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차연 입장에서는 천호성, 이진국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 천호성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차연과 아무래도 천호성과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차연도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저쪽에 타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천호성이 충분히 흠이 공략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차연과 천호성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국이 받아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태가 때리고 몰고 가고 류근철이 때리고 몰고 갔을 때 아무래도 이진국이 받아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 이차연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이차연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낫다는 점, 이차연하고 이중국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종태 믿었다가 류근철 믿었다가 이차연도 힘든 견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호성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중국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가능하죠. 전일 김민철의 뒷자리 전종원이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섰습니다. 천호성의 뒤를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차연이
고전하게 된다면 천호성하고 이진국이죠. 천호성하고 전종원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도 좀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뭐 이차연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대 세력이 박종태, 류근철인데 선행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선수들을 믿었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우스급 경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김준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 세력이 황영건 활약에 나가거나 윤우신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도 동속이 좀 끝까지 밀어붙일 정도의 시속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황영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준일 경주 프로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황영근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준일하고 윤우신이 막혀 나가면서 이상경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진원하고 어미태가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진원 타정전으로 김준일의 뒷자리 어미태도 전일 아무것도 못하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김준일의 뒷자리를 타정전으로 꽤 차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김준일 힘을 썼다가 방극산에게 잡히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황영근이 있기 때문에 경주 프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는 강진원보다는 어미태가 금일만큼은 후미에서 기회에 노릴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어미태 100여템 있다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준의 뒷자리 꿰찰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동기생이라고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미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준일의 뒷자리 정도는 꿰찰 수 있는 만큼 김준일과 어미태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강진원이 타종전으로 김준일의 뒷자리 꿰차게 된다면 이번 패서 김준일과 강진원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김준일과 어미태입니다. 김준일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패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패성 황경근이 때려주면 전일 김민철이 황경근을 활용 나가면서 경주를 쉽게 풀어나갔어요. 김준일이 황영근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우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황영근 자체가 요즘 희속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어미태가 젖히고 강진원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준일이 또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미태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 뒷자리를 배준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 91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어미태하고 강진원입니다. 어미태하고 배준호 정도는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축 경주는 아니라는 점 때려도 시속이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구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0라운드입니다. 김태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환의 염대가 남승우, 전준영, 김학철인데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 김태환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유태가 힘을 쓰고 방극산이 몰고 가는 방극산이 백유태 달고 쏘게 된다면 김태환이 또다시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패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방극산이 힘을 쓸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지영의 직선 추입발을 노려봤었는데 방극산이 영리하게 김준일의 후미를 노리다 보니까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백유태가 김민철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금일만큼은 먼저 서두를 가능성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유태가 힘을 쓰고 방극산이 몰고 가는 김근영이 쫓아 나서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근영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방극산의 뒷자리 밀착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 김근영과 협공보다는 백유태 협공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들만큼은 백유태가 힘을 씁니다. 방극산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하고 백유태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방극산의 뒷자리는 김태환이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김태환이 힘을 쓰고 방극산이 전일 김준일 활에 나갔던 것처럼 김태환 활에 나가면서 짧게 좁혀 나간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방극산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이 김태환과 협공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유태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본인이 직접 백유태를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방극산하고 백유태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방극산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은 힘과 힘 대결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태환이 힘을 쓰는 견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학철, 전준영, 남승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학철이 동갑내기 친구, 동갑내 2월생이다 보니까 일찍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동년생이죠.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남승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이 김학철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하고 김학철의 동반 입장, 여기에 전준영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김태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남승우라든지 김학철, 전준영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버텨냈을 때는 완승 가능성, 누가 쫓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김태환하고 남승우, 김태환하고 김학철, 김태환하고 전준영까지는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방극산이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백유타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에서 김근영까지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프 11라운드입니다. 전일 김민철이 황영근 활에 나가면서 전종원까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련한 만큼 놓고 본다면 월등하죠. 문제는 금일 편성은 전장윤, 윤승규, 이주인밖에 없다는 점,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강민성의 기세가 원체 좋습니다. 이성록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임대성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선행력 갖춘 3명의 선수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김민철이 경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성이 힘을 쓰고 강민성의 이성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철이 후미를 막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민성이 이성로 달고 쏘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직선 추입까지 나왔었던 이성로, 금일은 추입보다는 아무래도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민성이 이성로가 활에 나가면서 타밍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97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원 공단에서 실업팀에서도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강민성이 직접 이성록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강민성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노련한 김민철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강민성과 김민철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도 욕심 있기 때문에 김민철을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성록, 임대성과 5분 맞춰 나가면서 강민성 견제에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강민석과 이성록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강민성하고 김민철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특성급 강갑자들인 강민성과 김민철의 힘 대결로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나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김민철 쫓아 나설 만한 선수가 없어요. 임대승의 선행을 김민철이 끊어먹기 나서거나 이성록의 선행을 김민철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김민철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철이 임대에서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김민철이 이성록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우승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에서 김민철하고 임대성입니다. 김민철하고 이성록 정도는 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솔직히 강민성 우세서 특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저치기로 훌러덩 넘어서는 거 보니까 몸 상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성록,
임대성 활용에 나갈 수 있는 이점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순리대로 한다면 뭐 강민석과 이성로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삼복승에서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김민철과도 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비노조도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철이 관로 국면에서는 노련을 합니다. 하지만 강민성이 협공 세력이 많아요.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라운드입니다. 임재현의 기세가 월등하죠. 뭐 전일도 연대들 챙겨 나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연대들 다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임재현 입장에서는 명경민, 김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석진이 후미 공략 나서는 교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임재현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명경민 달고 쏘게 된다면 뭐 명경민도 컨디션 괜찮아 보였습니다. 마크 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명경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임재현과 명경민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5번이 임재현이 명경민을 달고 쏘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재현과 명경민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명경민이 아직까지는 몸싸움이 좀 약합니다. 주석진이 초조보다 안고 있다가 치고 나갈 임재현 상대로 받아가게 된다면 명경민이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되면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는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재현이 주석진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쫓아서 털거나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임재현과 명경민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뭐 삼복승에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종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 명경민 마크 지켜낸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이 몸싸움에 약한 명경민 털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석진과 이만직이 삼복승에선 착순간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분해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이 월등합니다. 명경민, 주석진 중에선 주석진 챙겨 나갈 리는 없죠. 명경민이 마크만 지켜낸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보다는 좀 접전 양상의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면서 9, 10 11라운드가 접전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라인 맞대결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